설명해봐. 이게 다 무슨 의미인지. 그게 그냥 실수였을 뿐이야. 실수. 미용실 원장이랑 이런 문자를 주고받아. 오늘 밤에 보고 싶어요?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3개월 동안 계속된 실수. 내가 바보도 아니고 얼마나 더 거짓말할 거야? 여보, 나 정신 차렸어. 다시는 안 그럴게. 늦었어. 이혼하자. 뭐? 안 돼. 우리 30년이야. 애도 있고. 그 30년 동안 난 당신만 보고 살았는데 당신은 언제부터 날 속였던 거야?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줘. 내가 뭐든 할게. 응. 기회. 내가 준 기회가 몇 번째야. 작년에도 그 여자 때문에 의심했을 때 그때도 이렇게 빌었지. 이번엔 달라. 정말 달라질게. 내일 당장 이혼 서류 준비해. 변호사는 내가 알아볼 테니까. 제발 우리 다시 시작하자. 내가 평생 당신만 볼게. 그 말 결혼식 때도 했었지. 근데 지금 우리가 어떻게 됐어? 이제 지쳤어. 더 이상은 못해. 우리 애는 어떡하고? 그러게. 애 생각은 바람 피울 때 했어야지. 양육권은 내가 가질 거야. 만날 생각은 꿈도 꾸지 마. 이러지 마. 우리 이러면 안 돼. 이미 끝났어. 내일 변호사 만나러 가기 전에 짐 빼. 도대체 무슨 일인가요? 그렇게 자존심 높은 남편에게 평생을 뒷바라지해준 아내가 황혼이혼을 하자고 하네요. 대체 어떤 잘못을 했길래 이해심 깊은 아내가 황혼이혼을 원하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헌신하면 헌신짝 된다는 말이 있죠. 제가 오늘 들려드릴 사연은 저도 듣다가 가슴이 너무 아파서 여러 번 멈춰야 했습니다. 서울 강서구에 사시는 이명숙 할머니가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30년을 한결같이 지켜온 할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이 사연을 읽으면서 저는 계속 이런 생각이 들더군요. 우리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마음도 모르고 살아가는 건 아닐까. 이명숙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생각도 댓글로 꼭 들려주세요.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도 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에 살고 있는 이명숙이라고 해요. 마을회관을 찾아준 내 동년배들이 나 같은 일 겪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사연 신청했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해 볼게요. 아침 6시, 늘 그랬듯이 저는 일어나 남편 아침 준비를 했어요. 30년째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거죠. 식탁에 된장국 올리고 김치 꺼내고 밥 푸는 그 소소한 일상이 저희 하루 시작이었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여보, 아직도 안 일어났나? 방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은 이미 자리를 비운 뒤였어요. 요즘 들어 새벽부터 나가는 일이 잦아졌거든요. 처음에는 일이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죠. 퇴직하고 시작한 작은 공인중개사 사무실이 요즘 잘 되는 것 같았거든요. 텅 빈 식탁 앞에 혼자 앉아 있으려니 왠지 모를 쓸쓸함이 밀려왔어요. 늘 둘이 마주 앉아 먹던 아침 식사였는데 언제부터였을까요? 식탁에 혼자 앉아 있는 게 더 익숙해진 것 같아요. 남편이 퇴직하고 공인중개사 시험에 도전한다고 했을 때 저는 온전히 응원했어요. 나이 들어 새로운 도전을 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남편 옆에서 커피도 타주고 간식도 챙겨주면서 함께 힘을 냈죠. 그렇게 2년 만에 자격증을 따고 작은 사무실을 열었을 때 우리 부부는 정말 행복했어요. 이제 제2의 인생을 살게 됐다며 좋아하던 남편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네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 행복이 오래 가지 않을 거라는 걸. 처음에는 단순한 직감이었을까요?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침은 점점 더 일찍 나가고 저녁은 더 늦게 들어오는 남편. 식사 시간도 제각각이 되어갔죠.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와서 같이 저녁 먹어요. 아, 오늘은 약속이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먼저 먹어. 늘 듣는 대답이 되어버렸어요.
때로는 핸드폰으로 은밀하게 통화하는 모습도 보였죠. 전에 없던 일이에요. 남편은 늘 제 앞에서 통화하는 걸 편하게 생각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편의 와이셔츠를 세탁하려는데 주머니에서 영수증 하나가 나왔어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저녁 식사 금액이 20만 원이 넘었죠.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우리 부부는 지금까지 그런 비싼 식당은 특별한 날에도 가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날 저녁 용기를 내서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여보, 혹시 강남에 있는 라벤더 레스토랑 가보셨어요? 그거 거래처랑 점심 먹은 거야. 하지만 영수증을 보니까 저녁 9시더라고요. 아이 참 그래서 뭐? 일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뭘 그런 것까지 따지고 들어. 남편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리 거칠었어요. 30년 동안 저에게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여보, 요즘 많이 힘들어요? 됐어. 나 피곤하니까 그만하자. 식사는요? 국 끓여놨는데. 먹었다니까. 그만 좀 해.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식탁에 놓인 된장국이 식어가는 걸 바라보며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다음 날 아침도 남편은 일찍 나갔어요. 여보, 도시락이라도 싸가세요. 됐어. 사 먹을게. 그래도 건강 생각해서. 에이, 맨날 나 잔소리야? 내가 알아서 할게. 문이 쿵 하고 닫혔어요. 집 안에 혼자 남겨진 저는 멍하니 서 있었죠. 결혼 30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어요. 아파트 부녀회장님이었죠. 명숙 씨, 오늘 반찬 봉사하는 날인 거 잊지 않으셨죠? 네, 회장님. 지금 바로 준비하고 갈게요. 식재료는 제가 다 준비해뒀으니까 그냥 오시기만 하면 돼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화장대 거울을 보는데 눈가에 눈물이 고여 있더라고요. 급하게 닦아내고 화장을 고쳤죠. 아무리 힘들어도 남들 앞에서 티를 내고 싶진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그날 반찬 봉사에서 만난 언니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될 거라는 걸. 부녀회 봉사활동에 도착하니 벌써 여러분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어머, 명숙 씨 안색이 안 좋네.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영자 언니, 어제 좀 늦게 잤나 봐요. 에이, 나한테까지 숨기려고? 아까부터 보니까 한숨만 쉬더라니. 봉사활동 10년째예요. 이제는 가족 같은 사이가 됐죠. 특히 영자 언니는 제 고민도 잘 들어주시고 조언도 많이 해주셨어요. 김치 썰면서도 자꾸 한숨만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실수로 손까지 베었죠. 아이고, 조심하지 그랬어. 괜찮아요, 언니. 잠깐 나올래? 나랑 얘기 좀 하자. 복도 구석으로 나와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남편이 요즘 많이 변했어요. 늦게 들어오고 생전 안 내던 짜증도 내고요. 혹시 다른 여자 생긴 거 아니야? 네, 아니. 설마요. 그 순간 온몸에서 힘이 빠지는 것 같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지면서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럴 리가. 우리 여보가. 명수가 정신 차려. 너무 믿기지 않겠지만 이런 일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아? 그때 멀리서 부녀 회장님 목소리가 들렸어요. 영자 씨, 명숙 씨, 어디 계세요? 김치 담그러 와요. 네, 회장님. 금방 가요. 일단 오늘은 이렇게 하고 주말에 언니들이랑 차라도 한잔하자. 할 얘기가 많을 것 같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부터였을까요? 제 마음 속에 이상한 불안감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의 모든 행동이 의심스러워졌죠. 복도에서의 대화 후, 그날 저녁 집에서 저는 남편의 모든 행동을 유심히 살펴보게 됐어요. 밥상을 차리는데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과 달리 양복 차림이
잔뜩 구겨져 있더라고요. 여보, 식사하세요. 오늘은 비빔밥 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오늘도 우리 마누라가 맛있는 거 했네 하면서 웃었을 텐데 이제는 말 한마디 없이 밥만 먹어요. 30년 동안 늘 같이 보던 뉴스도 요즘은 핸드폰만 보더라고요. 여보, 오늘은 어디 가셨어요? 또 시작이네. 일하러 갔다니까. 요즘 일이 많으신가 봐요? 그래 바빠. 왜? 아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남편은 대꾸도 없이 밥만 먹더니 먼저 자리를 피했어요. 설거지를 하면서 생각해보니 언제부터였을까요? 우리 부부의 대화가 이렇게 짧아진 게 그날 밤 남편이 샤워할 때 몰래 옷장을 열어봤어요. 전에 없던 와이셔츠들이 보이더라고요. 분명 제가 사준 적 없는 옷인데 은은한 향수 냄새도 났어요. 남편은 원래 향수를 쓰지 않았거든요. 중년 남자가 무슨 향수냐면서 제가 사줘도 거절했었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저는 표정 관리하느라 정신이 없었죠.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 보면서 연습했어요. 여보, 다녀오세요. 라며 밝게 웃는 연습도 하고 오늘은 일찍 들어오실 거예요? 라며 자연스럽게 묻는 연습도 했어요. 이렇게라도 안 하면 금방 무너질 것 같았거든요. 매일 아침 시장 가서 남편 반찬거리도 사고 좋아하는 과일도 깎아두고 30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요. 하지만 냉장고에 가득한 반찬들은 점점 쌓여만 갔어요. 남편은 집에서 끼니를 거의 안 했거든요.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반찬통들이 저를 비웃는 것 같았어요. 부녀회 봉사활동 가는 날이면 그나마 마음이 편했죠. 다들 저보다 더 오래 살아오신 분들이라 해안이 있으셨거든요. 봉사활동이 끝나고 영자 언니가 절 불렀어요. 이번엔 복도가 아닌 근처 작은 찻집이었죠. 영자 언니,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도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할 거 아니야. 증거요? 이혼하자고요. 이혼이란 말이 제 입에서 나오자마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전 못해요. 이혼은 정말. 왜?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제가 어떻게 이혼을. 애들 결혼도 아직인데. 아, 맞다. 큰애가 올해 결혼한다면서? 네, 11월에요. 며느리들 아이도 이쁘고 착해요. 그래서 더 참으려고? 고개를 끄덕이는데 자꾸 눈물만 나왔어요. 언니, 솔직히 무서워요. 이혼하면 전 뭘 해먹고 살아요? 그동안 돈은 모았어? 통장에 3천만 원 정도. 근데 그것도 아들 결혼식 때 써야 할 것 같아요. 아이고, 평생 살림만 했는데 이 나이에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어요. 돈은 남편이 모두 관리하나? 네, 공인중개사 시작하면서 제가 모아둔 돈까지 다 사무실에 썼어요. 아이고, 우리 명숙이. 차가 식어가는 줄도 모르고 한참을 울었어요. 명수가 우리 시대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았지.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느라 자기 인생은 생각도 못하고. 저도 알아요.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잖아요. 애들은 얘기해봤어? 못해요. 특히 딸아이가 아버지를 너무 좋아해서요. 그렇지, 쉽지 않지. 찻잔만 만지작거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딸처럼 보이는 젊은 여성이 어머니와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엄마, 이제 취업했으니까 매달 용돈 드릴게요. 우리 딸 이제 내 앞가림이나 잘하면 돼. 그 소리를 듣는데 가슴이 더 아팠어요. 언니, 전 우리 애들한테 짐 되기 싫어요. 알지, 다 알아. 이제 겨우 제 앞길 찾아가는 애들인데 이혼한 엄마 때문에 상처가 되면 어떡해요. 너무 혼자 끙끙 앓지 말고 우리한테라도 털어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로등 불빛이 외롭게 느껴졌어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제 인생에서 제가 선택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늘 남편이 하자는 대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대로만 살아왔던 것 같아요. 그렇게 집으로 발걸음을 옮기는데 갑자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저를 따라오는 것 같았죠. 평소라면 아무렇지 않았을 텐데 그날따라 유난히 무서웠어요. 발걸음을 재촉하는데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때였죠.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돌아보니 우리 아파트 경비 아저씨였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시는 길이었나 봐요. 아이고, 깜짝이야. 김 경비님이셨네요. 아주머니가 왜 이렇게 비틀거리시길래 혹시 술 드셨나 했죠? 아, 네. 친구랑 차 마시다가 많이 피곤해 보이시는데 제가 좀 모셔다 드릴까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그런데 경비 아저씨가 갑자기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 아주머니 사실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 네, 아주머님 남편 되시는 분 요즘 자주 늦게 들어오시죠?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그게 무슨, 젊은 여자분이랑 몇 번 봤거든요. 아주머니께 말씀드려야 할까 고민했는데 말씀드려야겠다 싶어서요. 언제 보셨어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한 달 전부터 몇 번 봤어요. 경비 아저씨의 말씀이 계속 이어졌지만 제 귓가에는 이상한 소리만 웅웅거리더라고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죠. 아주머니, 괜찮아요. 아, 정신이 좀 없네요. 그냥 좀 피곤해서요. 간신히 집으로 돌아왔는데 거실 소파에 남편이 앉아 있더라고요. 평소라면 어디 갔다 왔어? 하고 물어볼 텐데 이번엔 핸드폰만 보고 있었어요. 거실 불을 켜는데 남편의 구두가 눈에 들어왔어요. 평소엔 반듯하게 신발장에 넣어두던 사람이 아무렇게나 벗어두고 올라왔더라고요. 그리고 그 구두 한쪽에 선명한 립스틱 자국이 보였습니다. 그 순간 30년 동안 참아왔던 제 인내심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립스틱 자국이, 구두에 립스틱 자국이 웬 말이냐고요. 구두에 립스틱, 경비 아저씨의 말, 영자 언니가 본 광경, 모든 게 한꺼번에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죠. 여보, 그동안 나를 뭐라고 생각한 거예요? 뭐, 당신, 바람 피우는 거 다 알아요. 남편의 얼굴색이 순식간에 변했어요. 처음엔 당황하더니 이내 무섭게 일그러졌죠. 뭐라고? 구두에 묻은 립스틱은 뭐고 늦은 밤 젊은 여자랑 다니는 건 뭐예요? 너 날 미행했어. 지금 그게 중요해요? 당신 지금 뻔뻔하기 그지없어. 그 순간이었어요. 남편이 탁자 위 물컵을 집어 던졌어요. 유리 깨지는 소리와 함께 제 발치로 물컵이 산산조각 났죠. 감히 내 뒷조사를 해. 당신 정말. 30년 동안 먹여주고 입혀준 게 뭐가 부족해서. 남편이 제 팔을 거칠게 잡았어요. 너무 세게 잡아서 팔이 아팠지만 그것보다 더 아픈 건 가슴이었죠. 아, 아파요. 내가 돈 벌어다 주니까 너무 편하게 살아서 이제 주제를 모르는구나. 여보, 정신 좀 차려요. 뭐, 이제 와서 체면이라도 지켜달라고. 남편은 제 팔을 획 놓아버리더니 현관으로 향했어요. 신발을 신으면서도 계속 독서를 퍼부었죠. 내가 누구 만나든 게 뭔 상관이야. 너 같은 아줌마랑 달리 날 이해해주는 사람이 생겼다고. 쾅! 현관문이 닫히고 저는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깨진 유리 조각 사이로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편이 무서웠어요. 30년 동안 단 한 번도 손찌검 한 적 없던 사람이 이제는 물건을 집어던지고 폭언을 하고 혹시 이대로 참고 살다가는 더 큰 일이 생기지 않을까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음 날 멍든 팔을 긴 소매로 가리고 부녀회에 나갔어요. 평소처럼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요. 아이고, 명숙이 왔어? 네, 저 왔어요. 영자 언니. 그런데 제가 무거운 김치통을 들다가 그만 팔에 통증이 왔어요. 순간 얼굴이 찌푸려졌나 봐요. 아, 어머, 팔이 왜 그래? 그냥 어제 좀. 이게 뭐야? 시퍼렇게 멍이 들었잖아. 순간 봉사활동하던 분들의 시선이 저에게 쏠렸어요. 설마 남편이? 아니에요. 제가 부주의해서. 이젠 그 사람이 손찌검까지 하게 됐다고? 미자 씨는 제 또래였는데 10년 전 비슷한 일을 겪으셨었어요. 나도 그랬어. 처음엔 물건 던지더니 나중엔 날 때리기 시작하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참다 확 바뀌었지. 내가 딱 한마디 했어. 당신 때문에 내가 경찰서에 신고해서 전과자 만들기 전에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시니까 효과가 있었나요? 당연하지. 남자들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뭔 줄 알아? 자기 명예 깎이는 거야. 그때 평소에는 말이 없으시던 최고령 공사자 박순자 할머니께서 입을 여셨어요. 명수가 할머니가 하는 말 들어봐.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 할머님, 요즘은 말이야. 늙어서도 얼마든지 새 삶을 살 수 있는 세상이야. 내 친구만 해도 67세에 황혼이혼하고 지금은 서예학원 운영하면서 잘 살고 있다. 정말요? 그래. 내 나이가 몇인데. 아직 앞으로 30년은 더 살 텐데. 이렇게 살 순 없지. 봉사활동하는 분들이 하나둘 제 주변으로 모여들었어요. 우리가 도와줄게. 넌 절대 혼자가 아니야. 그래도 무서워요. 이제 와서 제가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요. 얘야, 두려움이 널 지배하게 두지 마.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생각보다 많단다. 그때였어요. 영자 언니가 의미심장한 표정을 지으며 말씀하셨죠. 명수가 우리가 좋은 방법을 하나 알려줄까? 무슨 방법이요? 영자 언니는 봉사자들을 둘러보더니 목소리를 낮춰 말씀하셨어요. 일단 증거부터 모아야 해. 증거요? 그래, 통화 내역, 카드 내역, 사진, 특히 요즘은 휴대폰에 다 남지. 옆에 계시던 미자 씨가 거들었어요. 맞아, 나도 그렇게 했어. 변호사가 그러더라고. 증거가 확실해야 위자료도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저는 돈 같은 건. 돈이 바로 너의 무기야. 그동안 고생한 값을 받아야지. 부녀 회장님이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씀하셨어요. 우리 며느리가 형사사건 전문 변호사 일을 해. 한번 상담이라도 받아볼래? 아니, 전 아직. 일단 들어보기만 하라고 알아두면 좋잖아. 그때 미자 씨가 수상한 눈빛으로 말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지는 알아? 아니요. 그럼 그것부터 알아내야겠네. 어떻게요? 우리가 도와줄게. 이 동네에서 우리 부녀에 모르는 사람이 있나?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언니들 설마. 걱정 마, 우리가 조용히 알아볼게. 네, 근데 너무 눈에 띄게는 하시면 안 돼요. 그때 평소 조용하던 김복순 씨가 불쑥 말을 꺼냈어요. 저기 사실 며칠 전에 봤어요. 네? 명숙 씨 남편이 신도시에 있는 레스토랑에서 비싼 저녁 식사하고 있는 모습을 봤어요. 어머, 누구랑 있던가요? 그게 젊은 여자랑 같이 있었어요. 근데 그 여자가 누군데 그래요? 우리 동네 미용실 원장이에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동네 미용실. 어머, 그 30대 후반의 예쁜 원장님 말이야? 네, 작년에 이사 와서 가게 차린 사람 있잖아요. 그때 미자 씨가 폭탄 선언을 하셨어요. 아, 이제 알겠다. 명수가, 너희 남편 요즘 머리 자주 하지 않아? 네. 그러고 보니 옷차림도 달라지고 향수 냄새도 나고
갑자기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이 갑자기 꾸미기 시작한 것도, 미용실 근처만 지나가도 휴대폰을 만지작거리던 것까지 모두 다요. 그런데 부녀 회장님이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셨어요. 저기 사실 그 미용실 원장 문제가 좀 있대요. 네, 무슨, 아는 사람은 다 아는 소문인데 그 원장 이전에도 유부남들이랑 문제가 있었대요. 다른 동네에서.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 머리도 거기서 했는데 남편과 그 여자가 제 뒤에서 한 짓거리들을 생각하니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잠깐만 내가 찍은 사진이 있어요. 네, 지난주 우연히 봤는데 찍어뒀어요. 미자 씨의 휴대폰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있었어요. 남편이 미용실 뒷문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한참 뒤에 나오는 사진이었죠. 이게 다가 아니에요. 그 여자 다른 남자들도 만나던데. 다른 남자들이요? 영자 언니가 갑자기 일어났어요. 더 이상 볼 것도 없어. 자, 이제 작전회에 들어간다. 우리가 그동안 뭐 했다고 생각해? 네, 이 동네 사는 지 30년이야. 내가 모르는 게 없어. 그리고 우리 딸이 경찰 순댈세 도움될 거 있을 거야. 언니들은 마치 작전 회의라도 하듯 노트와 펜을 꺼냈어요. 봉사활동은 미루고 지금 당장 조사부터 해야겠어. 아니 언니들. 봉사활동은 오늘은 특별한 봉사활동이야. 한 자매를 구하는 일이니까. 미자 씨가 수첩을 꺼내더니 무언가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자, 계획을 짜보자. 첫째, 미용실 감시죠. 감시조요. 그래, 나랑 영자 언니가 조사해 볼게. 그 미용실에 예약했거든. 우리가 머리하는 척하면서 안의 상황을 살필 거야. 복순 씨도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셨어요. 나는 그동안 찍은 사진이랑 동영상을 정리해서 모아올게. 동영상도 있어요? 당연하지. 요즘은 증거가 확실해야 된다니까. 박순자 할머니는 휴대폰으로 누군가와 통화를 시작하셨어요. 여보세요? 민재야 할머니인데 그 얘기했던 변호사 번호 좀 보내줄래? 부녀 회장님은 수상쩍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죠. 나는 특별한 계획이 있어. 무슨 계획이시죠? 그 미용실 원장 매일 아침 8시에 요가 학원에 가거든. 거기 수강생이 우리 동서야. 이제 곧 재미있는 일이 벌어질 거야. 그때였어요. 갑자기 제 휴대폰으로 문자가 왔어요. 남편이었죠. 오늘 저녁에 늦는다. 미용실 들렀다 갈 거니까 기다리지 마. 언니들이 일제히 제 휴대폰을 쳐다보셨어요. 이거 봐 뻔뻔하기는. 명수가 이제 진짜 시작이다. 네. 근데 너무 무서워요. 무서워할 거 없어. 우리가 다 지켜줄 테니까. 첫 번째 증거는 영자 언니와 미자 씨가 찾아냈어요. 로즈 뷰티샵에서 머리한다고 예약하고 들어간 언니들은 점심시간에 결정적인 걸 발견했죠. 원장실 컴퓨터에 찍힌 CCTV 화면이었어요. 명수가 너희 남편 매주 목요일 오후 3시에 미용실 들렀더라. 네, 그걸 어떻게? 내가 미용실 스태프인 척하면서 컴퓨터 들여다봤지. 예약, 내역에 다 있더라고. 여기 봐 몰래 찍었어. 화면에는 분명히 남편 이름과 함께 특별관리 고객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두 번째 증거는 더 충격적이었죠. 부녀 회장님이 요가 학원에서 알아낸 거예요. 명수가 이거 봐. 내 남편이 그 여자한테 해준 게 이것만이 아니야. 네, 미용실 보증금이 1억이야. 근데 이게 누구 명인 줄 알아? 서류를 보니 남편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모르는 통장에서 나간 거액의 돈이었죠. 마지막 증거는 박순자 할머니의 손자가 찾아냈어요. IT 회사에 다닌다던 그 손자가 남편의 휴대폰을 피싱했다나 해킹했다나. 이게 다 백업된 문자야. 오늘도 당신 생각에 잠이 안 와요. 우리 새로 시작해요. 약속할게요. 돈 걱정하지 마요. 내가 다 책임질게. 하나하나 읽을 때마다
제 심장이 무너져 내렸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복수는 냉정하게 하는 거야. 지금 우리 손에 있는 건 세 가지 증거야. 첫째, CCTV와 예약 기록. 둘째, 불법 대출 증거. 셋째, 야한 문자들. 이제 기다림은 끝이야. 작전 개시할 시간이라고. 부녀회 언니들의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치 정의의 사도라도 된 것 같은 눈빛이었죠. 언니들의 도움으로 모은 증거들을 들여다보는데 갑자기 예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여보, 퇴직금으로 뭐 하게요? 당신이 평생 고생만 했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여유 있게 살아보자. 여보와 함께라면 난 좋아요. 근데 그래도 노후 자금으로 남겨둬야. 아냐, 내가 좋은 투자처 알아봤어. 중개사 사무실도 차리고 남는 돈으로 강남 땅도 살 거야. 그때 저는 왜 그렇게 순순히 동의했을까요? 30년 동안 모은 제 퇴직금 2, 3억이나 됐거든요. 명수가, 근데 그 돈 어디에 썼는지 알아? 네, 땅 산다고 했어요. 왜 그래요? 여기 봐. 강남이 아니라 신도시야. 근데 이상한 건 뭐가요? 계약자가 내 남편이랑 그 여자 공동 명의로 되어 있어.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이게 무슨... 자, 이제 우리가 역으로 한판 뒤집을 차례야. 그 여자 지금 내 남편 돈 다 빼돌리려고 작정했더라고. 어떻게 아세요? 우리 조카가 그 미용실에서 알바하거든. 그 여자가 통화하는 거 다 들었대. 알고 보니 그 여자 전 남편한테도 똑같은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명수가, 우리가 반전 한번 제대로 보여줄까? 어떻게요? 내 남편 이번 주말에 그 땅에 큰 투자자 데려온다면서. 네, 그러던데요. 그 투자자가 바로 내 동생이 될 거야. 놀란 눈으로 부녀 회장님을 바라보는데 언니들 얼굴에 수상한 미소가 번졌어요. 부녀 회장님이 절묘한 계획을 알려주셨어요. 명수가 너희 남편이 요즘 신도시 개발 투자한다면서? 네, 제 퇴직금이랑 대출까지 받아서 투자한다고 했어요. 와, 여기 분양권이 그 여자 명의로도 있잖아. 어머, 재미있는 건 말이야. 그 여자 다른 남자한테도 투자받았더라고. 알고 보니 그 여자는 여러 남자들한테 같은 수법을 썼다는 거예요. 미자 씨가 은밀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역이용해 볼 차례야. 네, 어떻게요? 내가 그 여자한테 접근해 봤어. 더 큰 투자자가 있다고 했지. 설마, 부녀 회장님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그 여자의 욕심을 자극해서 남편과 싸우게 만드는 거죠. 며칠 뒤 부녀 회장님이 그 여자를 만나러 가셨대요. 원장님, 이번 프로젝트 말이에요. 더 큰 투자자들이 있는데 굳이 그 남자랑 같이 하실 필요 있을까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혼자 하시면 더 큰 돈을 벌 수 있을 텐데. 그 여자의 눈이 반짝였다고 해요. 다음 날 남편에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서류 좀 찾아줘. 계약서 있잖아. 네, 금고에서 찾아볼게요. 그런데 서류를 찾다가 우연히 새로운 계약서를 발견한 척했죠. 여보, 이건 뭐예요? 지난주에 쓴 계약서가 또 있네요. 그게 왜 거기 있어? 금액이 우리가 투자한 것보다 2배가 넘는데요. 전화기 너머로 남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어요. 그때였어요.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미용실 원장에게서 전화가 왔죠. 여보세요? 아줌마, 이제 그만 좀 알아보시죠? 네, 사장님 따위가 내 인생 계획에 끼어들 생각하지 마요. 무슨 말씀이신지. 투자금 다 돌려받고 싶으면 가만히 계세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어요. 부녀 회장님의 계획대로였죠. 옆에서 듣고 계시던 영자 언니가 휴대폰을 들이밀었어요. 자, 통화 다 녹음됐다. 이제 남편한테 들려줄까? 하지만 전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더 기다려봐요. 그리고 며칠 뒤 드디어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남편이 부동산에서 계약을 하는 날이었죠. 여보, 오늘 계약한다면서요? 그래, 걱정 마. 다 잘 될 거야. 그런데 이상한 소문을 들었는데 또 무슨 소문? 거기 원장이 다른 남자들한테도 투자 받았다던데 남편의 얼굴이 순간 하얘졌어요. 그리고 바로 그때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부녀 회장님이 보내주신 동영상이 제 휴대폰으로 왔죠. 미용실 원장이 다른 남자와 만나는 장면, 거액의 수표를 주고받는 모습까지. 여보, 이거 보실래요? 영상을 본 남편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더니 휴대폰을 던져버렸어요. 도대체 이게 뭐야? 당신이 장난친 거야? 내가 지금 당장. 가실 필요 없어요. 원장은 이미 떠났으니까. 뭐라고? 그렇게 됐어요. 우리가 알아본 바로는 원장은 남편의 투자금 5억과 함께 이미 해외로 도주한 뒤였죠. 당신 도대체 어떻게? 그동안 제가 바보 같았죠.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여보. 이제 와서 여보라뇨? 우리 퇴직금으로 도박판을 벌이실 때는 언제고요? 그때 영자 언니가 보내주신 증거들을 하나씩 보여줬어요. 불법 대출 서류, 미용실에서 몰래 찍은 사진들, 호텔 영수증까지. 이게 다 뭐야? 증거죠. 당신이 은행에서 불법 대출 받은 것도, 회사 공금을 유용한 것도 다요. 어떻게? 당신이 바람 피우는 동안 전 증거를 모으고 있었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왜 그럴까요? 그 순간 남편의 모습이 그저 불쌍해 보였어요. 이제 어쩌자는 거야? 선택은 당신 몫이에요. 이혼하고 돈 다 토해내든지 아니면 경찰에 신고하든지.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전화가 왔어요. 회사 감사팀이었죠. 투자금이 회사 공금이었거든요. 그것도 몰랐죠. 전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은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어요. 네, 김 부장입니다. 김 부장님,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게 지금 당장 회사로 오십시오. 5억이 어떻게 됐는지 해명하셔야겠어요. 잠시만요. 제가 설명할 수. 해외 송금 내역이 확인됐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검찰에서 수사를 진행 중이었거든요.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셨어요. 전화를 끊자마자 제게 무릎을 꿇더라고요. 여보, 나 좀 살려줘. 살려달라니요. 전 아무것도 한 게 없는데요. 제발 회사에서 고소하면 난 감옥에 가야 해. 그동안 저한테 하신 짓들은 생각도 안 나시나 봐요? 바로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은행이었죠. 김 부장님, 어제 말씀드린 대로 오늘까지 상환이 안 되면 알죠? 그때는 봐주고 뭐가 없어요. 알겠습니다. 여보, 제발 마지막으로 한 번만 제발. 남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허세와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그저 초라한 중년 남자의 모습만 남았더군요. 전 천천히 일어났어요. 이제 와서 제가 뭘 어떻게 도와드려야 할까요? 여보, 제발 그러지 말고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줘. 도와달라고요? 그동안 제가 얼마나 도와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갑자기 3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당신 공부한다고 밤늦게까지 커피 타들고 다닐 때, 술 취해서 들어와 물건 던지고 포건할 때, 제 퇴직금 달라고 조르실 때, 그리고 그 여자랑 제가 뭘 잘못했나요? 당신이 원하는 대로 다 해드렸잖아요. 여보, 이제 와서 그만두라고요. 제가 가진 마지막 무기를 놓으라고요? 남편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모르는 계좌가 더 있나요? 네, 그 여자한테 빼돌린 돈이요. 그것도 찾아와야 하지 않을까요? 남편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아니 그건.
여기 다 있어요. 신한은행, 국민은행, 제 명의로 만든 대출 계좌들, 어떻게? 그 여자 명의로 바꾼 부동산 등기부등본도요. 남편이 털썩 주저앉았어요. 당신 이런 것까지 다. 네, 다요. 전부 다요. 당신이 그 여자랑 호텔 다닐 때 전 이런 거 찾고 있었어요. 미안해. 미안하다고요. 지금 미안하다고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정신 차렸어. 정신 차리신 게 아니라 돈 잃고 쫓기는 신세가 되니까 겨우 생각나신 거죠. 바로 그때 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이번엔 카드사였죠. 김 부장님, 연체된 금액 즉시 상환해 주셔야 돼요.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리게 하실 셈이죠? 알겠어요. 제발 조금만 기다려줘요. 남편은 전화를 끊자마자 제 손을 잡으려 했어요.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내가 이제 제대로 살게. 놓으세요. 당신 없인 못 살아. 방금까지 그 여자 없이는 못 산다더니 이제는 제가 필요하신가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려고 해서 깊게 심호흡을 했어요. 여보, 우리 다시. 이혼해요. 뭐라고? 이혼하시자고요. 제가 변호사님께 이미 서류 맡겼어요. 남편의 얼굴이 하얘졌어요. 뭐? 이혼? 안 돼, 그건 안 돼. 시끄럽고 마지막 기회를 줄 테니 들으세요. 그건 또 무슨 말이야? 회사에 고소장 안 내고 은행 채무도 해결해 드릴게요. 대신 잠시 숨을 고르고 마지막 말을 꺼냈어요. 이혼하는 즉시 재산 분할해 주세요. 당신이 그동안 빼돌린 돈 전부 다요. 말도 안 돼. 그럼 난. 빈털터리가 된다고요? 맞아요. 여보, 제발. 왜 그래? 우리 좋았잖아. 우리 30년이잖아. 30년이요. 지금 와서 30년이라고요? 책상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여기 보세요. 그동안 제 통장에서 빠져나간 돈이에요. 퇴직금에 적금, 해약금까지 다 어디로 갔죠? 그건 그 여자한테 다 퍼부었잖아요. 우리 30년 세월을 단 1년 만에 물거품이 되었다고요. 갑자기 서러움이 확 몰려왔어요. 당신은 제가 김치 담그고 밑반찬 할 때 그 여자랑 호텔 가고, 여보. 제가 당신 건강 걱정돼서 죽 끓여줄 때 그 여자랑 고급 레스토랑이나 가고. 미안해, 정말 미안해. 이제 와서 뭐가 미안하시다는 거예요. 남편은 계속 무릎을 꿇고 애원했지만 전 이미 마음을 굳혔어요. 변호사님이 내일 연락할 거예요. 안 돼, 제발. 당신 선택하세요. 이혼하고 재산 분할하든지 아니면 제가 가진 증거들 모두 경찰에 넘기든지. 그때였어요. 남편의 휴대폰으로 카톡이 왔더라고요. 그 여자가 보낸 마지막 메시지였죠. 바보 같은 양반 잘 있어요. 당신 돈으로 즐겁게 살게요. 남편은 휴대폰을 바라보다가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어요. 내가 미쳤었나 봐. 이제 와서 뭘 깨달으시는 건가요? 난 이제 어떻게? 그건 당신 몫이에요. 제 선택은 끝났으니까요. 남편은 이제 완전히 풍비박산이 난 모습이었어요. 회사 공금, 불법 대출, 카드비, 모든 게 들통난 거죠. 여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물어봐도 될까? 언제부터 알고 있었어? 전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어요. 처음부터. 당신이 처음 그 여자 만났을 때부터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왜 말도 안 하고? 기회를 드렸어요. 정신 바짝 차리시길 바라면서 지갑에서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결혼식 날 찍은 사진이었죠. 이렇게 변할 줄 알았다면 그때 이 사진도 안 찍었을 텐데. 여보. 이제 그만 가보세요. 가서 변호사님 연락이나 기다려요. 남편은 비틀거리며 일어났어요. 현관문 앞에서 마지막으로 돌아보는데 30년 세월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죠.
문이 닫히고 저는 그제서야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어요. 문이 닫히자마자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소파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죠. 30년, 얼마나 긴 시간인가요? 제가 처음 결혼할 때는 28이었어요. 지금은 58. 거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바라보는데 목이 메어왔어요. 첫째 돌 찍을 때 남편이 카메라 들고 뒤에서 얼마나 열심히 찍어줬는지. 둘째 유치원 소풍날 도시락 싸들고 몰래 따라가서 지켜보던 날도. 셋째 대학 합격했을 때 붉어진 눈으로 얼마나 좋아했는지. 우리의 30년은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린 걸까요? 부엌에 들어가 물을 마시려는데 문득 냉장고에 붙은 메모지가 눈에 띄었어요. 여보, 오늘은 일찍 들어올게요. 같이 저녁 먹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붙여둔 거였어요. 그때도 남편은 안 들어왔죠. 손이 떨리더군요. 메모지를 떼어 구겨버렸어요. 전화기가 울렸어요. 영자 언니였죠. 명수가 괜찮아? 언니. 난 잘한 걸까요? 당연하지, 너무 잘했어. 근데 가슴이 너무 아파요. 그래, 울어도 돼. 실컷 울어. 소화기 너머로 저의 흐느낌이 한참 이어졌어요. 언니, 이제 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의 인생을 살아야지. 내 인생이요. 그래, 명숙이의 인생. 늘 남편과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잊고 살았던 너만의 인생 말이야. 그렇게 2달이 지나고 이혼 조정이 끝났어요. 재산분할로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도 얻었죠. 처음엔 무서웠어요. 혼자 사는 게. 하지만 영자 언니가 그러더군요. 명수가, 너 요새 얼굴색이 좋아졌다. 네, 그래요? 그래, 이제 좀 내 모습이 보여. 그러고 보니 달라진 게 많았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거울부터 보게 되더라고요. 머리도 새로 염색하고 운동화도 새로 샀어요. 부녀회 봉사활동은 계속하고 있어요. 이제는 제가 새로 온 분들을 챙겨주는 입장이 됐죠. 어느 날은 박순자 할머니가 물으시더군요. 명숙이 너 뭐 배우고 싶은 거 없어? 네, 갑자기 무슨. 난 말이야, 77살에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정말요? 그래,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거야.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다음 날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죠. 어머, 명숙 씨, 드로잉 수업은 처음이시죠? 네. 제가 잘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여기 60대 이상이 반은 넘어요. 붓을 잡으니 떨리더군요. 하지만 캔버스에 첫 선을 그었을 때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마치 제 인생에 새로운 색을 칠하는 것 같았달까요? 영자 언니가 웃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제 보니 명숙이가 제일 예쁘네. 어머, 무슨. 아니, 진짜야. 이제 너만의 색깔이 보여. 맞아요. 이제는 제가 보여요. 30년 동안 잊고 살았던 저라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요즘 자주 받는 질문이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용기를 내셨어요? 이혼하고 후회는 없으세요? 특히 저처럼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분들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어요. 참는 게 미덕인 시대는 지났어요. 우리 세대는 늘 참고 살았잖아요. 시부모님 모시느라, 자식 뒷바라지하느라. 그게 우리의 미덕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우리도 꿈꿀 자격이 있어요. 새로운 삶을 시작할 용기가 있다면 늦은 건 없어요. 물론 쉽진 않았어요. 이혼하고 처음 몇 달은 매일 밤 울었죠. 텅 빈 집에서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제가 얼마나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사람인지. 요즘은 가끔 혼자 여행도 다녀와요. 처음엔 무서웠는데
이제는 그게 더 자유롭더라고요. 자식들도 이제는 이해해줘요. 엄마 요즘 정말 젊어 보여요. 이제야 엄마다운 엄마를 만난 것 같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인생은 생각보다 길어요. 60대는 이제 시작이에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행복을 위해 용기 내는 것. 그건 결코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절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저처럼 늦게라도 새 삶을 시작하신 분들이 곳곳에 계시다는 걸.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해요. 오늘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어라고.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어요.